뉴욕시 하수에서 소아마비를 일으키는 폴리오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현재까지 한 명의 소아마비 환자가 확인된 가운데 보건당국은 이미 지역 감염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역학조사에 돌입했습니다. 뉴욕 브롱크스에선 귀금속 가게를 대상으로 한 떼강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치안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처음으로 고등학생 이하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합니다.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아침과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또 라스베가스를 강타했습니다. 곳곳의 도로가 물에 잠기고 카지노엔 빗물이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소아마비 확산이 심상치 않습니다. 뉴욕시 하수에서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감염이 급속히 확대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시에는 이미 지역 감염이 시작됐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시에서 소아마비를 일으키는 폴리오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는 현재까지 1명에 불과합니다. 이 환자는 한 달 전부터 팔, 다리 등의 마비 증상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확진자는 1명에 불과하지만 문제는 확인되지 않은 감염자들입니다. 폴리오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감염자와의 직접 간접 접촉이나 비말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는데 전문가들은 환자 1명이 확인될 때마다 이미 수백여 명이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합니다. It's the rare case that causes paralysis. So that means that there must be several hundred other cases in the community circulating before you see this one case. 뉴욕시 하수에선 소아마비 바이러스까지 검출되면서 이미 지역 감염이 시작됐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뉴욕시를 비롯해 인근 라클랜드와 오렌지 카운티 등 뉴욕주 전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소아마비는 백신이 유일한 방패막이지만 현재 뉴욕시에선 감염 취약층인 5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14% 가까이가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접종을 모두 마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백신을 맞았다 하더라도 면역력이 떨어질 경우 감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방당국은 추가 접종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inding polio in a country where we've had high levels of vaccination, haven't seen polio cases for over 40 years is significant. This is just the tip of the iceberg, right? The very, very tip of the iceberg. 소아마비 백신은 생후 6주부터 6살까지 단계적으로 4차례에 걸쳐 맞게 되며 만약 건강상의 문제로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4살이 된 이후 3차례에 걸쳐 접종합니다. 과거 4번의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치지 못한 성인들은 추가 접종을 해야 합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뉴욕에서 또 떼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0여 명의 강도단이 보석점에 들이닥쳐 $80만 쓸어갔는데요. 세 블럭 떨어진 또 다른 귀금속점에서도 강도 사건이 발생했는데 두 상점의 피해 규모는 $300만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귀금속 진열장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10인조 강도단이 침입해 $80만 보석을 쓸어갔습니다. 총을 든 용의자들은 도주하기 전 가게 직원들에게 곰 퇴치제를 뿌리기도 했습니다. I just see like 4 or 5 people just running out of the store. I heard that they were spraying up and down the street as they were running away. I guess to blind everybody else so that nobody could see what was going on.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5일 대낮 거리에 위치한 귀금속점에 4인조 강도단이 들이닥쳐 $200만 상당의 보석을 가지고 달아났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불과 3블럭 거리에서 2건의 떼강도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We are so scared, and it's happened twice. That make us panic, scary. Just close and run away. 한 명이 가게 입구를 막아서고 가게 직원을 위협하면 복면을 쓴 용의자들이 들이닥쳐 망치로 진열장을 부수고 보석을 주워 담습니다. 강도단이 침입해 보석을 챙겨 달아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20초.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떼강도단에 업주들은 속수무책입니다. 주민들은 순찰 인력 강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Yesterday, but a big scene. What happened here? Not even one single police officer here. We need here police to protect us. 뉴욕 경찰은 목격자들의 증언과 CCTV 영상 등을 통해 용의자 체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주 최초로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합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달 서명한 AB 130 법안에 따라 이번 학년도부터 모든 학생들에게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는 유니버셜 밀스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프로그램에 따르면 학생들은 누구나 가구 소득에 상관없이 학교에서 아침과 점심 급식을 무료로 먹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기금으로 시행되며 주정부 차원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전국에서 캘리포니아주가 처음입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에서 끼니 걱정을 하는 주민은 5명 가운데 1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인근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폭발 위험이 있는 화학물질이 대거 누출되면서 일대가 폐쇄되고 인근 주민 수백여 명의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소방국은 어제 저녁 7시 30분쯤 페리스 지역의 철도에서 대기 중이던 열차 탱크에서 고온의 화학물질이 철도 위로 쏟아졌습니다. 화학물질은 발포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스티렌으로 알려졌으며 고온 상태에서 폭발할 가능성이 제기돼 인근 215번 프리웨이 구간이 폐쇄되고 170여 가구의 대피령이 떨어졌습니다. Due to the heat building in the car, that builds pressure and it could have a release, meaning some sort of violent explosion. 한편 소방당국은 현재 탱크의 온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면서 상황이 정리되기까지 사흘 정도 소요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매사추세츠주 프로빈스타운의 하수도 시스템이 고장나면서 지역 내 물 사용이 금지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프로빈스타운시 당국은 이번 주 초 타운에 몰아친 폭풍으로 인해 공중 하수도 시설이 고장났다면서 모든 식당 운영을 중단하고 물 공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모든 음식점과 카페 등의 운영이 중단되고 공중 화장실 사용 역시 금지됐습니다. No one would expect to have the problem coming into Provincetown where the restaurants are closed and the bathrooms are shut down. I don't think it's good for anyone. This is the time of year where all these local businesses can make the money they need to survive year-round, so I think it's been rough. 한편 이번 하수도 비상사태는 매년 수만 명이 방문하는 프로빈스타운의 연례 최대 행사인 카니발 위크를 이틀 앞두고 발령됐습니다.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 10년 만에 가장 많은 비가 내리면서 도시 일대가 잠겨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곳곳에 카지노들도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기상 당국에 따르면 어젯밤 라스베가스 일대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면서 일부 도로가 물에 잠기고 중심가인 스트립에 위치한 플래닛 헐리우드과 시저스 팔레스, 헤라스, 링크 호텔 등은 카지노에 물이 새고 주차장이 잠기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특히 소방 당국은 오늘 복구 작업을 진행하던 중 라스베가스 블러버드 인근 수로에서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기상국은 이번 주말까지 라스베가스에 기습적인 폭우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며 도시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하고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미국에서 집을 사기가 30년 만에 가장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주택 구입 능력 지수는 98.5로 지난 1989년 98.3으로 집계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택 구입 능력이 사상 최저치로 떨어진 이유로 집값이 치솟은 데다 최근 몰기지 금리가 급등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몰기지 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하락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주택 시장의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당분간 가격이 크게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부동산 중개인 협회는 매년 기존 주택 중위 가격과 가구당 중위 소득, 몰기지 평균 금리 등을 반영해 주택 구입 능력 지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어린이 미술대회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한국인삼공사 미국법인은 제1회 정관장 홍희장군배 어린이 미술대회 시상식을 개최하고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은 어린이들에게 상상력과 창의력을 도모하고 지원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아이들의 삶이 많이 위축됐어요. 친구도 만날 수 없고 학교도 못 가고 놀이터도 못 가고 그래서 아이들의 삶을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림 그리는 대회를 개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유스 아트 콘테스트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120여 명이 참가했으며 총 3만 달러의 수상금이 지급됐습니다. 한국인삼공사 미국 법인 측은 수상 작품들을 내년 자사의 달력 디자인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다음 달 산불 진압을 위해 힘쓴 커뮤니티 내 소방관들을 위한 후원 행사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의 방문 이후 중국이 대만 해협에서 군사훈련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 미 당국은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조만간 대만 해협의 안정 유지를 위한 조처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은 구실일 뿐 미국은 중국이 대만을 억압하기 위해 부당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커트 캠벨 백악관 조정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면서 현재의 상황을 흔들고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은 중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국군 전함 일부가 여전히 대만 주변에 있다면서 중국의 이 같은 행동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항행의 자유 작전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take calm and resolute steps to uphold peace and stability in the face of Beijing's ongoing efforts to undermine it. 국제법상 항행의 자유가 인정되는 곳에서는 어디든 비행과 선박 운항을 계속하겠다는 것으로 몇 주 내에 대만 해협에서 항공과 선박이 통과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또 미국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면서도 대만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일방적으로 기후변화 등 8개 항목의 대화 채널을 단절한 것에 대해서도 대화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미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계를 위해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책임 있는 강국의 모습을 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국토 전역에서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는 프랑스는 수도 파리에서도 절수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프랑스가 겪고 있는 가뭄 현장을 조명하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파리에서 기차로 2시간, 다시 차로 1시간 반. 프랑스 남동부 신양시 와이너리입니다. 알프스의 입구로 불리는 이 지역의 와이너리는 신양 베르지옹이라는 브랜드의 화이트 와인 산지입니다. 이곳 포도는 수십 년간 알프스 산맥에서 내려오는 물을 먹고 연글었는데 올해는 다릅니다. 수확을 한 달 앞둔 화이트 와인용 포도들입니다. 화이트 와인용 포도들은 원래 초록색이지만 햇빛에 그을리면서 알갱이들이 검게 변했고 잎사귀들도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와인용 포도는 알이 생긴 뒤에는 물을 주지 않는 게 원칙인데 올해는 처음으로 직접 물을 줬습니다. 말라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Il n'a jamais eu à arroser des jeunes vignes et pour éviter qu'ils meurent de sécheresse, c'est la première fois qu'il arrose une parcelle en 40 ans de métier. 차로 다시 1시간 반. 근처 다른 마을로 갔습니다. 옥수수는 다 말라서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푸르러야 할 초원은 벌써 가을이 온 듯 색이 바랬습니다. 사계절 푸른 풀들이 자라났던 목장입니다. 축산업자는 가뭄으로 풀들이 모두 말라버리면서 먹이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농부는 소가 걱정입니다. 가뭄에 풀이 다 말라 죽어버려 소들이 뜯어먹을 게 없습니다. Surtout l'herbe dans les prairies, donc les vaches n'ont plus à manger, donc on est obligé de prendre le foin qui est destiné à alimenter le troupeau cet hiver. 상수원이 말라버린 이 도시는 오전에 주민 1명당 2병씩 생수를 나눠주고 하루 7시간 반은 물 공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물 걱정 없이 항상 저수조에 물이 차 있었던 마을에서 단수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Pour les Français, certainement encore un petit peu plus. Et par ailleurs, il a fallu le faire du jour au lendemain. 물이 없기는 수도 파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샹젤리제 공원의 나무들은 물이 없이 말라서 색이 바랬습니다. 나뭇잎은 벌써부터 땅에 떨어져 바스락거립니다. 말라버린 파리는 낯선 도시가 됐습니다.
Normalement, c'est pas quelque chose d'habituel qu'on a à voir. On est censé avoir des belles feuilles, bien qui sont bien grandes, bien jolies à voir. Donc non, ce n'est pas normal. 파리 시내에선 거리 물청소와 세차가 제한됐습니다. 전국 96개 지자체 가운데 가뭄 경보가 내려진 곳은 93곳. 프랑스 매체는 1959년 관측 이래 최악의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 프랑스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유럽의 절반이 넘는 지역이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강물이 마르면서 물류 마비 위기에 빠졌고 농업과 어업까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신정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바닥에서 발견된 포탄을 중장비가 들어서 옮깁니다. 2차 대전 때 쓰였던 포탄인데 70년 만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주민 3,000명이 대피하는 소동까지 빚었습니다. L'ordigno è stato trovato da dei pescatori sulla sponda del fiume Po a causa dell'abbassamento del livello delle acque dovuto alla siccità. 헝가리 들판도 바짝 말랐습니다. 개울은 물이 지났던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목마른 말들에겐 양동이로 마실 물을 퍼다 날라줍니다. Azt szokták mondani tényleg, hogy el kell gondolkodni, hogy vannak arab lovat, akkor arab lovat kell venni, vagy tényleg mondják tevét. 유럽 국토의 60%에 가뭄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말라가는 저수지에 바닥은 쩍쩍 갈라지고 댐에 갇힌 호수는 수위가 확연하게 낮아졌습니다. 가뭄은 바로 경제적 타격으로 이어집니다. 말라가는 독일의 라인강은 수위가 50cm 정도까지 떨어져 물류 마비 위기에 빠졌습니다. Salzlieferungen aus Heilbronn kommen über den Neckar hier den Rhein runter an. Die Schiffe fassen 2.200 Tonnen. Im Moment kommen die noch mit 600 Tonnen an. 가뭄 탓에 염분이 높아진 바다에서는 조개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Voi averaggi che da 80 miglia siamo arrivati a 40 miglia.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좀 더 직접적입니다. Les récoltes cette année en fourrage, on est en... C'est la plus mauvaise année depuis 30 ans. Il va y avoir une demi-récolte. Fanno perdere molte olive alla pianta. 영국에선 호스 사용을 금지하고 머리도 매일 감지 말라는 권고까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상이변의 한 형태라며 가뭄 기록이 500년 만에 경신을 앞두고 있다고 말합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 사면 대상자가 발표됐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포함한 재벌 총수 4명이 사면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은 제외됐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이번 사면의 초점은 민생이었습니다. 민생을 안정시키고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서민과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와 희망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 신동빈 회장 같은 주요 경제인에 서민 생계형사범 등 1,693명이 특별 사면 대상에 올랐습니다. 당초 사면 가능성이 점쳐지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인과 공직자는 모두 제외됐습니다. 대통령과 당의 지지율 동반 하락 국면에서 여론이 갈릴 수 있는 정치인 사면을 자제한 걸로 해석됩니다. 여당은 일단 특별 사면이 서민 경제에 역동성을 더하고 기업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은 아무 감흥 없는 밋밋한 실무형 사면이라 평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그룹 등 여당 일각에서도 아쉽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저는 국민 통합 차원에서 많은 정치인들이 좀 포함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이전에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야당도 통합의 디딤돌이 되지 못했다며 경제는 사면이 아닌 대통령의 유능함으로 살리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생과 경제 회복은 특별 사면으로만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하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여야 모두의 비판을 받으며 경제인 사면만 단행한 배경엔 20%대로 떨어진 낮은 지지율이 있습니다. 취임 100일째인 오는 17일엔 윤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소통에 나서는데 지지율 회복의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법무부가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권을 복구시키려는 걸 두고 국회 무력화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대로 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권을 복구시킨 시행령 추진을 두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도 법 개정 취지를 거스르는 법기술적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즉각 반발했습니다. 시행령 정치나 국회 무시 같은 감정적인 정치 구호 말고 어느 부분이 법을 어긴 건지 구체적으로 지적하라고 맞받았습니다. 국회가 만든 법률 위임 범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개정법의 검찰 수사 대상이 부패, 경제범죄 등으로 돼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겁니다. 얼마든지 넓힐 수 있는데 국회 취지를 감안해서 2개 위주로 가고 그 외에 진짜로 필요한 부분만 최소한으로 붙이겠다. 당초 입법 취지는 평가절하했습니다. 다수의 힘으로 법을 통과시킬 때 중요 범죄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의도였는데 정작 개정법은 그 의도조차 관철 못 시켰다고 깎아내렸습니다. 법무부가 최근 사용을 자제하던 소위 검수완박 법률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위헌성이 큰 법률인 만큼 헌법재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한 장관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고 싶다. 서민 괴롭히는 깡패 수사, 마약 수사, 무고 수사를 왜 하지 말아야 하냐며 시행령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지난 수해복구 현장에서 사진 잘 나오게 비왔으면 좋겠다고 말해 파문을 빚은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당 윤리위에 김 의원을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게 사과로 넘길 일이냐면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수해 현장에서 한 말 한마디로 여론의 문매를 맞은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고. 수차례 사과문을 올렸지만 파문이 이어지자 오늘은 직접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사죄드립니다. 저의 경솔한 말로 인해 상처를 받고 또 분노를 느꼈을 국민들께 평생을 반성하고 속죄하겠습니다. 또 자신이 갖고 있는 유일한 직책인 국회 상임위 간사직을 내려놓겠다며 당이 내리는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국민과 당원들에게 낯을 들 수 없다며 당 윤리위원회에 넘기겠다고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가까운 시간 안에 비대위원장 자격으로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결정을 하겠습니다. 징계 절차를 진행하면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중징계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당 내에서도 김 의원이 스스로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긴 했지만 대체로 본인이 사과했으니 윤리위를 지켜보자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로 야당이 과한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는 반박도 나왔습니다. 저희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소위 건수 잡았다 하는 식으로 해서 비판을 하는데 그럼 민주당은 수해 현장에 한번 갔었느냐. 반면 민주당에선 사과로 끝내선 되겠냐, 출당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게 공당의 의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재민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절망을 주었던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당 내분을 수습하기 위해 꾸려진 여당 비대위가 실언 파문으로 발목이 잡히면서 다음 주 정식 출범과 함께 여론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화제의 경제 뉴스를 빠르게 전해드리는 신선한 경제 시간입니다. 중부지방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차량 수천 대가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 때문에 자동차 보험료 인상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폭우로 보험회사에 접수된 피해 차량은 어제 정오 기준 9천 대를 넘어섰습니다. 추정 손해액만 1,300억 원에 육박했는데요. 수입차가 국산차의 절반 수준에 그쳤지만 고가 차량들이 많아 손해액은 더 컸습니다. 자동차 보험사가 내줘야 할 보험금도 그만큼 많아져 결국 내차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 걱정이 나오는 건데요. 하지만 고물가 시국에 금융당국이 이를 용인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라 당장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는 게 업계의 관측입니다. 전기차는 바닥 높이가 낮아
타이어의 4분의 1이 넘게 잠겼다면 점검이 필요합니다. 침수된 차가 전기차라면 각별히 더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물기가 완전히 말라도 차량 정비를 받고 충전하거나 운행해달라고 권고했는데요. 한번 물에 잠기면 고장과 화재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스타벅스가 발암물질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된 고객 증정품 서머 캐리백에 대해 자발적 리콜에 들어갑니다. 서머 캐리백은 증정품과 판매분을 합해 총 108만여 개가 풀렸는데 지금까지 약 36%인 38만 개가 회수되는 데 그쳤습니다. 스타벅스는 캐리백을 무료 음료 쿠폰 3장으로 바꿔주는 교환 일정도 리콜이 끝나는 10월 1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내일은 택배 없는 날입니다. 택배기사들의 휴식을 보장하고자 일부 업체를 제외한 전국의 택배기사들이 하루 쉬는 건데요. 주문 전에 배송 공지를 꼼꼼히 살펴봐야겠습니다. 내일부터 공휴일인 광복절 월요일까지 사흘간 택배 배송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오늘 접수하면 다음 주 화요일 이후에 배송되는데요. CJ대한통운과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가 이렇게 사흘간 쉽니다. 우체국 택배는 내일 외에도 16일을 소포 위탁배달원의 휴가일로 정해 하루 더 쉽니다. 오늘과 16일 신선식품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다만 자체 배송망을 이용하는 쿠팡의 로켓 배송과 신세계의 쓱 배송, 편의점 택배는 정상 운영됩니다. 지금까지 신선한 경제였습니다. 이상으로 8월 12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